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세를 그 사람이 안 낸다. 못 내보내요. 그건 100년 갖고 있어도 안 올라요.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. 주요국에 물가를 감안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한 그 자료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,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가구당 순자산이 많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78%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2%인데 미국은 34%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6%예요. 반대지 우리하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. 계속 오르면 상관없죠. 나라는 미치겠지만은.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이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 건가? 1980년대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나라보다 더 난리친 버블이었거든요. 근데 우리 지난 3년 어땠습니까?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, 부모님이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잖아요. 근데 80년대 일본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죠. 그게 바뀐 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안 바뀔까?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, 지금. 그 다음에요, 두 번째로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면서 나중에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.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.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.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? 그리고 베이비붐의 기간이라든지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로 일본의 2배쯤 돼요. 우리는 쇼크가 더 클 거예요.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도시화.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.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 도시화율은요, 이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은 91%고요. 유엔에서 발표한 거 보면 한 82% 정도예요. 지금 우리 시골에 가봐도 서울로 올라올 만한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도시화도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. 그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? 남은 게 집 한 채인데 집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요. 그 집값이 과연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? 1년 생활비가 안 돼요. 팔아봤자. 집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. 이 선진국에서는요, 개인이 이 실물로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간접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이나 그런 상가 같은 거를 갖고 있다가 세를 넣었습니다. 근데 세를 그 사람이 안 낸다. 못 내보내요.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하고 그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간접 투자,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펀드 그런 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임대 전문 관리 회사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20년 동안 얼마를 보정한다든지 또 수리 같은 것도 거기서 대행해주고 그런 식으로 간접 투자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? 실물로 이렇게 투자하고 한다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예요. 가면 갈수록. 아마 우리도 그렇게 갈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.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?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. 첫째가 뭐냐? 시장 리스크,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. 내가 아무리 우량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전에 코로나 사태로 박살날 때 알았습니까? 9.11 테러로 박살날 때 알았습니까? 이번 우크라이나로 박살날 때 알았습니까? 제가 50년 이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불측의 사태가 가끔 나타나요. 언제 나타날지,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, 그게.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면 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.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. 꾼돈으로 하지 말고. 근데 장기 투자 얘기만은 짜증내거든요.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, 떨어져요. 그 얘기만 하세요. 모른다니까요. 그게 이제 이 마켓 리스크고요.
두 번째는 아무리 시장에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, 그건 100년 갖고 있어도 안 올라요.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. 우량 종목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분석도 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봤는데 100%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. 그래서 5종목, 10종목,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. 장기 투자, 분산 투자의 원칙이 뭐고 왜 중요한지 그거는 확실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. 경제병리학자 최용식입니다. 근데 불행한 일은 은폐되면 반드시 반복을 해요. 이게 역사의 철칙이거든요. 근데 이 이론에만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. 현실을 보지 않고 이 이론에 집착하면 반드시 이런 실패가 와요. 지금 또 그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.